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속보 전해드리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 야권이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23년 전 서울지검에 초임으로 부임해 23년간 검사 생활에 열심히 노력했다. 본인은 친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창수 서울지검장 지금 중국받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인사에 관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검찰 문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 네네.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지부터 여쭤보겠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8월에 끝나니까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원석 검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9월에 끝나고요. 9월에 끝나나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다가 그러다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이었을 텐데 검수완박 막 그 와중에서 아무리 문재인의 그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의 양심상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물러나서 실질적으로 이원석 총장이 총장 역할을 한 거는 임기인 법에 정해진 임기 2년보다도 한 몇 달 더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그 검찰총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기대 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이하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기부터 네네.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검찰 독재 국가다. 뭐 이렇게 지난 비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이것에 비하면 좀 다른데 이 민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이 기대 이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로 검찰권이 막강해가지고 뭐 그냥 그 마음 먹은 대로 일처리를 쫙쫙쫙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독재 국가다, 검찰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그나마 낫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뭐 지금 다 뭐 그 구속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수사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그냥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원석 총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자체는 인간 이원석은 존경할 만하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고 바르다. 이런 평가를 갖다가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영수 못하고 그 뭐 저기 암기 과목 같은 거 잘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를 갖다가 치르는데 여당은 그 영남에서만 표를 얻고 야당은 호남에서만 표를 얻고 그러면은 그 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수포자가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며 수포자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때 수포자는 수학 포기한 사람, 또 이때 수포자는 수도권 포기한 정당 이렇게 그 보는데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이 꼭 그런 꼴이에요. 그냥 보면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그냥 잔뜩 공부해가지고 공부는 그냥 뭐 저희 때는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이런 그 이면지 같은 거 놓고 일단 막 쓰면서 공부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막 10장 20장씩 막 깨알같이 써요. 그래서 야, 저 친구 공부도 열심히 한다. 진짜 그 훌륭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시험 점수는 뭐 70점, 6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시험에 안 나올 것만 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의 검찰이 중요한 건 몇 개만 딱딱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었어도 그 뭐 일 잘했네, 그냥 됐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그냥 일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들 몇 개 포인트 딱딱딱 그거는 다 놓친 거 아닌가? 그래 놓고서 오히려 그 당사자인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한테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운운한 이야기를 들은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검찰권이 법적으로 그 제도적으로 약화된 적이 없었어요. 네.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검찰 세지.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지. 대통령이 검찰인데 여기도 검사 출신이고 여기도 검사 출신이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 맞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프레임부터 여당과 검찰이 깼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3일에 이제 법무부의 인사 발표가 있었죠. 고검장, 뭐 지검장, 검사장급 검사 39명의 인사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날 인사 발표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했을 때 기자들이 이제 물었죠. 법무부가 총장과 사전 조율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뭐 7초간 침묵을 한 것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었어요. 그 7초간 침묵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그분 어떻게 보세요? 그 해석은 저 하고 싶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원석이 저런 식으로 7초 동안 그 보니까 방송국에서 초를 쟀더라고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땡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던데 예.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총장이 저러면 안 된다.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그 총장하고 그 상의하고 검찰 인사가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를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뭐 7초 뭐 해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나오게끔 분분하게끔 저렇게 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 법조인의 자세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패싱 당했으면 패싱 당했다고 이야기하시라고요. 그 윤석열 총장은 패싱 당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 패싱 당했다, 나 열 받는다, 그러니까 나 옷 벗겠다. 그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패싱 안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든지 뭡니까 저게 7초 동안 침묵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이라도 패싱 당했으면 패싱 당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패싱 당하지 않았으면 패싱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다른 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이에요. 예. 사법연수원 17기란 말이에요. 이원석 총장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사법연수원 27기. 예. 10기수 차이가 나요. 10기수 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에 부장검사할 때 그때 이원석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부의 부원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제주지검장 할 때 그때 이원석은 뭐하고 있었느냐? 형사 2부장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제주지검장에서 저기 창원지검장으로 갔거든요. 이원석 데리고 갔어요. 이원석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밀양지청장 시켰다고요. 밑에 지청장을 갖다 시켰다고. 그러니까 박성재와 이원석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원석이 마음만 먹으면 그 불만이 있으면 박성재 장관한테 그냥 대놓고 장관님 이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부원이었고 그때는 부장님으로 제가 모셨고 그 다음에 검사장으로도 모시고 뭐 그랬었지만 지금은 저도 그냥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단순한 부장검사도 아니고 저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든지. 모르는 사이입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모를 리가 없지.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하고의 사이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사이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다. 저희 장관님 법대로 하세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의견을 갖다가 듣지 않습니까? 내가 식물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따지든지 아니면은 그래 뭐 장관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나랑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거기 이제 따라야지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회색지대 같이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여당이나 검찰이 여당도 어렵고 검찰도 어렵잖아요. 대통령실도 어렵고 그런데 7초 동안 입 다물고 이렇게 있다가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장관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 장관 제껴놓고 이원석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악수를 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이제 낙지님도 패싱이 맞는 거죠 하고 이제 물음표를 달아서 묻는 형식으로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 이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초반에 나왔을 때 법무부에서 법무부 참모 장관이 참모들한테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네. 그러면 법무부가 검찰총장 패싱했다는 주장이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검찰청법에는 네. 그 검사의 보직과 관련된 인사는 검사장뿐만 아니고 평검사까지도 그 누가 그 보직을 갖다가 정하느냐, 전보를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검사장 그 인사는 뭐 39명이가 냈던 그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발표만 했을 뿐이지 정식 그 타이틀은 대통령 그 명의로 나가는 건데 네. 법무부 장관은 뭐 허연준 검사는 뭐 여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그 장관님 허연준 의원은 뭐 중앙지검으로 보내도록 제청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뭐 실질적으로 뭐 그 어떻게 할까? 허연준이를 어디로 보낼까? 서울 보낼까? 부산 보낼까? 그러다가 총장이 부산 보냅시다. 장관이 그래도 허연준이는 서울 보내야지. 그러면 저기 총장이 그러면 장관님 뜻대로 그렇게 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이고 그게 바람직한 것일 텐데 그렇다라고 해도 의견은 냈지만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지금 같은 시기에 왜 장관하고 총장하고 저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그게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 앞에서 그러니까 14일이죠. 침묵하면서 본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해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 또 이번 검사 인사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탄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검찰총장의 사퇴 가능성은 지금 물 건너갔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5월하고도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9월 초나 되면은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데 뭐 임기 4개월 남겨놓고 무슨 사퇴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사퇴하면 더 오히려 좀 우스운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검찰총장이 사퇴할 만한 사안인가? 뭐 예컨대 검수완박 같은 것들은 그거는 총장이 후배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사퇴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 뭐 검사들만 나빠졌습니까? 제일 나빠진 거는요. 누가 제일 나빠졌냐? 범죄 피해자들만 지금 피해보고 있어요. 검사들은 오히려 띵가띵가해요. 지금 검찰청 가보면은 노는 검사들 많아요. 고액 연봉 받고 공무원 굉장히 고위 공무원급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일 안 하고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검사한테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아, 나 일하기 싫고, 아, 나 나가기 싫은데 그냥 검사하면서 그냥 한 달에 뭐 연봉 뭐 한 뭐 8, 900 이렇게 월급 그렇게 받으면서 나가서는 검사님 그 소리 받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검수 안박돼서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검사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제 김호수 총장 같이 중도에 사퇴하고 옷 벗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뭐 1, 2, 3, 4차장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옷 벗는다? 그것도 또 웃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중간에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은. 네. 왜냐하면 내가 더군다나 송경호 검사장이 이원석 총장의 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2년씩 후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도 2년 후배고 그러니까 둘이 잘 통했겠지.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니까 뭐 시험 붙기 전부터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경호랑 이제 딱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 일을 좀 잘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송경호를 뺐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럼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뭐 그냥 팩토라져가지고 검찰총장이 옷 벗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주목을 지금 받는 건데요. 아무래도 검찰 인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인사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창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에 이제 속보 형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김건희 여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다. 친윤이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관건에 이제 서울에 있는 수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까지도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수사에 지금 속도를 붓는 양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수사가 많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서 많이 수사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거 소극적으로 하려고 보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뭐 저도 속보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속보인가? 아니, 검사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이게 속보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과 뭐 이렇게 그 관계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 이게 무슨 속보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이 친윤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과장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이창수가 친윤이라고 하면 한동훈은 찐윤이에요. 이원석도 찐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이 친윤이라고 하는 근거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실 때 그때 대변인 했다. 그것 때문에 친윤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은 내 대변인 내가 중요하니까 대변인으로 내가 뽑아가지고 쓰겠다. 이래가지고 이창수를 뽑아가지고 쓰면서 그 이후에도 챙겨줬다. 그러면은 뭐 이창수가 친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검 대변인이 된 게 언제냐면 2020년 9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장관이 누구였느냐? 추미애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달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원석 이야기가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때가 이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검 대변인으로 이창수를 그 보직을 준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었을 거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대변인으로 이창수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창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딱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이창수 검사장이 대검에서 그 검찰 연구관 할 때 그때 대검에 뭐 같이 있었던 정도? 그거 말고는 같이 근무한 적도 없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대통령이 그래도 뭐 내가 그 예컨대 허연준을 대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미애가 이창수를 대변인으로 뽑아왔어. 그래서 아이 뭐 그냥 그런다. 근데 이창수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총장 마음에 들게 일을 싹싹싹 잘해. 그래서 이 친구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그때부터 뭐 친해졌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아닐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9월부터는 뭐 누구 챙기고 그럴 계제가 없었어요. 계속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뭐 징계 받았다, 그다음 뭐 집행정지하고 뭐 그러다가 2021년 3월에 옷 벗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예컨대 검찰총장이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 내가 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도 내가 뭐 여기도 수사하고 이것도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서 이러한 제도도 만들고 막 의욕적으로 일을 해.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대변인이 중요하지. 예. 내가 어디를 갔다가 우리 검찰이 어디를 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아주 그냥 쌈박하게 이야기를 잘 해줘. 이 친구 일 잘하네. 그 다음에 검찰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제도 만들고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또 그 대변인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발표도 잘해. 그러면은 대변인하고 총장하고 가까워지겠죠. 하지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럴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계속 공격받는데 그 공격받는 거 방어하는 거 대충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정도 역할밖에 못했을 텐데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친윤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창수 검사장이 내가 친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팩트에 가깝다 사실일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나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친윤 검사라고 하면 사람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후배들은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자꾸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데 검찰 독재, 친윤 검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프레임을 갖다가 경계하고 이런 프레임이 틀렸다 깨부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축복 에바다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실제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좀 있나 이제 의문도 그런데 검찰 내부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내분이나 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검사 출신도 아니고 네. 뭐 제가 뭐 검사 뭐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들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다음 뭐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전화 돌려가지고 뭐 내분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지도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창수 검사장이 굉장히 부담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창수 검사장은 제가 이창수 검사장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원칙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과 원칙대로 잘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법은 뭐 그렇다고 치고 법이야 뭐 이렇게 하도 저 위에 있는 거니까 원칙은 뭡니까? 그 피의자를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니죠. 김건희 여사는 아마 피고발인 정도 신분이 될 텐데 피고발인을 원칙대로 수사하는 건 뭐겠습니까? 소환해가지고 저기 그 여사님 뭐 죄송한데 검찰청에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조사를 받고 가시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창수 검사장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뭐 서면 조사 띡 하고 끝낸다든지 그러면은 그 민주당에 먹잇감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기 그 성남 FC 관련된 수사할 때 그때 분당경찰서인가요? 어딘가에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 구시장에게 그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 이렇게 하고 딱 덮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덧나고 탈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 뭐 그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대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여사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특히 이제 디올백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김건희 여사는 기소돼야 된다. 심지어 구속돼야 된다. 네. 무조건 뭐 닥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귀를 닫아놓고 있잖아요. 법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무혐의야.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고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데
근데 뭐 서면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찌리리 가가지고 저기 뭐 대통령 관저에서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끝낸다든지 그러면 그게 더 그 뭐야 일이 덮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곰팡이 같은 것들은 그냥 햇볕에 쫙 말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셈으로 그냥 한번 그 햇볕에 말린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 조사를 진행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조사를 갖다가 할지 그거는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상당히 시험대가 되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네네.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검찰 인사 발표,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가능성 오히려 높였다는 뭐 주장도 있어요. 이분 네네. 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이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검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결국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2대 국회 이제 좀 있으면 출범할 텐데 100%그 김건희 여사 특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창수 검사장이 뭐 소환조사 방식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택하고 그 다음에 따박따박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 범야권 국회의원 192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럴 거예요. 눈치 봐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딸들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당에서 8명이 빠져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덮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8명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뭐 안철수 뭐 누구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분들은 찬성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분들은 그런 국회의원들은 순직 해병 거기에 대해서 본인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찬성할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잖아요. 예. 그럼 나는 이것도 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 뭐 특검으로 그냥 털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그 통과가 돼가지고 재의결까지 돼서 특검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가 결국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가래로 막을 걸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하고 가래로 막을 걸 갖다 왜 포크레인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게 진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뭐 모든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네, 그런 것들은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어쨌든 좀 잘 그 뭐라 그럴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답답하다고 하셨고 한동훈 이야기 지금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면 답답하다고 그러셨고 검찰 얘기하면 답답하다. 속 시원한 게 뭐예요,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은 진짜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이 디올백 사건 몰카 공작의 당사자로 지금 피의자 신분에 조사를 받았던 최재형이 있죠. 최재형 목사라고 불리는 목사라는 걸 떼겠습니다. 최재형이 검찰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디올백 관련된 수수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지금 이게 뻥튀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도인가요? 제가 봤을 때 저 이야기는요.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네. 핵심은 본질은 내가 사람을 칼로 찌른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배가 고팠어.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왜 찔렀어요? 아니 그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본질은 내가 배가 고픈 게 본질이야. 그러면은 내가 사람 찌른 거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건 별로 큰 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칼로 찔러놓고 왜 저 빵을 들고 있었냐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런 거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살인을 해놓고 왜 저 사람은 빵을 들고 있었냐? 왜 마치 칼에 찔렸냐 이렇게 왜 이야기하는 칼에 찔렸냐?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